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밀키트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장중 투자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오픈 채팅방 열어놓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TV 화면 속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한번 가져다 대보시면 입장 링크가 뜨고요. 또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하셔서 방송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발표된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이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원 60전에 마감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오전보다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간신히 강보합권을 지키면서 2,508포인트의 종가를 썼고 코스닥도 2% 가까이 올라갔었다가 1.3% 상승한 888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을 우려하며 장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35%를 돌파했고 30년물 역시 4.47%대까지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국채 상승세에도 기술주들은 반등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8% 이상 올랐고 테슬라의 주가도 7%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쳤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밀키트처럼 아침마다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방송 첫 종목이었던 LS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17%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최근에 포착해 주셨던 한미반도체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각각 16% 그리고 25%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테마가 변화하고 있는 요즘 지금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들 담아 오셨는데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7월 7일인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입니다. 전국의 무더운 날씨 속에 강한 비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하늘이 흐려도 또 시장이 힘들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간밤 미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들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비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종목들이 잘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도 좀 화이팅하는 이 음력 7월 7일이지 않습니까? 좀 이런 트리플 세븐 같은 종목들로 이렇게 좀 잭팟같이 터트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뭐 시장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역시 센스가 대단하신데요. 자, 이런 센스들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발굴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 시장 얘기 그리고 종목 얘기 들어볼 텐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건너오시면은 계속해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창구 두 가지 열어뒀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생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지금 다들 스마트폰 놓여 있을 것 같은데요. 켜신 다음에 기본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한번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은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이 뜹니다. 그 버튼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 위해서 자, 문자 메시지 지금 제 손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간략하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고 자, 오늘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저희는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시장 얘기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우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이 나왔지만 나스닥이 1% 넘게 반등이 나왔는데 보니까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좀 네. 긍정적인 분위기로 봐도 될까요? 예, 뭐 긍정적인 분위기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건 지금 기술주들이 반등 흐름을 잡아주는 분위기는 맞지만 네. 이에 따른 뭐 변별력이 좀 존재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앞으로 좀 변별력이 존재하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별 종목들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섹터들과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국내 시장에 이 반사적으로 이 동시다발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 종목만 간다. 이렇게 맞습니다. 요약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 뭐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전일은 뭐 테슬라의 반등 흐름이 이렇게 일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데도 엔비디아의 사실 모멘텀이 좀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무료 방송에서부터 시작해 전일부터 이제 밀키트 방송에서부터 이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무수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글로벌 IB에서도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네.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시장의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부분들을 뭐 표출을 하든 사실 목표 주가 상향이 일어났다라는 건 이미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산업과 지금 뭐 AI 뭐 반도체, 뭐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만큼 이러한 산업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저평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성장의 발판에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이번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도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시장 분위기를 띌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일 이런 흐름들이 퍼즐처럼 시장의 상승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주 주도 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 산업을 주도하고 이 시장을 주도하는 데는 이 AI와 지금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함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AI 중심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계속 강조해 주신 내용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면은 우선은 뭐 그 전날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번갈아 가면서 진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또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은 반도체 쪽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좀 어떤 테마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여전히 뭐 AI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갈 종목들, 갈 테마들. 네, 뭐 사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었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들도 현재 경기의 영향과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의 이 뭐 수급의 변별력은 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는 사실 등락이 최근에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 또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 2차 전지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타났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으로 흘러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대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섹터와 이 종목들의 변별력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2차 전지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음극재나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로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러한 산업들로 파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2차 전지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런 내용들이 성장성이라는 걸로 초점을 한번 우리가 맞춰본다라고 하면,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여전히 음극재 섹터라든지 폐배터리 섹터라든지 충전소 섹터들은 여전히 성장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성장 국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뚜렷하게 맞춰져 있는 초점이 2차 전지 내에서는 이런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 AI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 글로벌적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눈을 돌려봤을 때 이 글로벌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 AI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을 일궈나더라도 2차 전지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반해 AI는 글로벌적으로 성장성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기술주와 지금 기업 빅테크 중심에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 AI는 여전히 고성장 국면에 존재하는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여전히 이런 퍼즐이 이 엔비디아의 GPU의 공급 부족 사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네. 지금 단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그리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가격의 저점을 찍고 뭐 HBM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호조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로도 다시 한 번 더 파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여전히 저점 구간을 다지고 있다. 지금 구간이 절대 비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모멘텀과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내 시장까지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좀 핫한 종목 딱 하나를 꼽자면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AI 중심으로 좀 변별력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고성장 국면에 있고 지금 지켜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이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문가님과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 마감하고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장 마감 이후에는 전문가님이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이벤트 배너 내용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이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봤다고 최근에 계속해서 인증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 너무나 많으신데 방송에서 또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야겠죠. 자, 우선은 중간 리뷰 들어볼 종목, 저희 구구단 종목인데 오늘 아침도 한번 외치고 갈까요, 전문가님? 이오는 이제 테크닉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정해져 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테크닉스를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밀키트 종목 알려주시고 3거래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현재 뭐 16만 8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구간 정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뭐 아름답게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굉장히 재밌는 건 지금 현재 이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막을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유입이 된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구간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18만 원 관점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지금 뭐 다커스 2차 상단선도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차 목표가도 어느 정도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네. 제가 뭐 이오테크닉스는 좀 담백하게 안정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이 종목들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2차 목표가까지 신고가 돌파 영역에서는 뭐 20만 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과 뭐 전일 뭐 엔비디아의 이런 멋있는 상승 흐름이 네.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장전 예상 지수 또한 예상 호가 또한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이 이오테크닉스도 금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렇게 호가의 예상 호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18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로 최근에 근거로 제시해드렸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아주 만일 신고가 돌파 영역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고 캔들이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2차 목표가 구간인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봐도 무방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이오테크닉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종목들은 정말 그 이후로 뚜렷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HBM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 이오테크닉스 계속해서 이렇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앞자리 바뀌는 그날까지 이 이오테크닉스의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18만 원 도달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 전략은 저희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까지 이어서 리뷰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둘 다 이씨예요. 자,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이수페타시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수페타시스 우선은 살짝 한 장중에는 한 3% 정도, 종가는 1%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이수페타시스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신다고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전에 강조드린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모멘텀이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직결적인 회로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상승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드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과정이 사실 한미반도체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영역이고 지금 HBM뿐만 아니라 이런 GPU 관련해서 파생되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동일하게 제가 전일 무료 방송에서도 그리고 전일 이 아침 밀키트 방송에서도 이 이스페타시스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구간이 48,000원 구간 그리고 47,500원 구간 네. 이 구간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미 장전 예상 지수 호가부터가 이 목표가를 돌파를 해버렸네요. 이미 이렇게 네. 1거래일 만에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슈 이미 이전 고점까지도 좀 돌파할 만한 그런 구간을 바라보고 제가 밀키트 종목으로 공략을 드렸고 담았다라는 구간들 흐름이 뭐 한미 반도체와 양상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한미 반도체도 지금 뭐 장 전에 이미 예상 지수 호가는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이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좀 눌림 흐름이 나오고 그 눌림 흐름 물량을 좀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스페타시스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스페타시스도 동일하게 실적 가이던스 상향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뭐 1조짜리 기업, 뭐 혹은 5천억, 6천억짜리 기업이 아닌 이미 2조짜리 중형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정량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정량적인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이런 물량들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는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 에너지는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와 모멘텀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만큼 이스페타시스는 이미 장 전부터 예상 지수 호가가 이미 1차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인데 뭐 보유자들 영역으로는 축하를 드리면서 여전히 이전 고점 돌파 이후까지는 유효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는 신규 편입까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단, 손절가 구간의 다크호스 하단선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면서 이스페타시스의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에서 그리고 무료 방송에서도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노란톡과 우리 무료 방송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보면서 이스페타시스가 신고가 돌파를 진행을 할지 한미 반도체처럼 유스리 멘토가 이야기했던 한미 반도체처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오테크닉스와 이스페타시스 AS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개장 한 9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벌써 그냥 시장의 모멘텀은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미리 포착해 주신 종목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계속해서 장 시작 전부터 좀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 전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님 진짜 지금 손흥민 같으신데 네.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TV 화면 속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입장 링크 뜨고요.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989 번호로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레시피까지 그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의 손맛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윤수린 멘토 검색하시고 오후 4시부터 시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저희가 커피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박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벤트 배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앞서 알려드렸던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은 어떤 종목 담아왔을지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DR텍을 가져오셨는데요. 우선은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정말 설명을 봤더니 무슨 직접 간접 방식 디텍터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디텍터가 뭘까요? 네, 뭐 디텍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네. 이 디텍터를 활용한 좀 기술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엑스레이에 있는
보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는 그런 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디텍터에서 이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엑스레이에 우리가 뭐 신체적 구조를 이렇게 선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좀 부상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좀 자주 갔었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또 엑스레이 사실 찍을 때마다 전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사실 첨단 기술이라는 게 시장에 굉장히 좀 신선함을 좀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뭐 저도 뭐 이런 실시간으로 뭐 나오는 제품들 요즘에 뭐 AI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들도 의료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력이라든지 이렇게 신비하게 늘 새로 경험해봐도 늘 경험해도 좀 짜릿한 이런 그런 제품들도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비하게 느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 디텍터에 대한 부분들에 이 우리가 DR텍이 하는 역할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디텍터로 우리 신체적 구조로 이렇게 선별을 할 때 이 우리 그 사진 엑스레이로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별한 사진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전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DR텍의 디텍터 이 선별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뭐 의료 쪽에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예, 뭐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엑스레이라든지 혹은 뭐 치과, 덴탈, 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폭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일본의 1위 덴탈 기업에서도 일본 의료 시장 내에서 뭐 점유율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네. 이 DR텍의 제품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본이란 국가가 뭐 정치적과 이제 사회적인 부분들을 다 떠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뭐 내수적인 부분들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국가가 DR텍이라는 뭐 글로벌한 국가도 아닌 사실 대한민국의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로만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겠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AI 관련된 뭐 의료 AI 산업도 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DR텍의 뭐 제품 중 하나가 커브드 디렉터 뭐 똑같이 뭐 우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신체적인 엑스레이라든지 네. 뭐 신체적인 뭐 덴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석유의 송유관에도 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 네. 엑스레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의 송유관에 이 우리가 기름이 이렇게 통하는 과정에서 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뭐 방사선 관련된 부분들을 검출을 해주고 뭐 판단을 해주는 역할들을 DR텍이 이렇게 네. 기술력을 담당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오.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료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이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람코 하면은 저희가 뭐 세계에서 속내 꼽는 석유 관련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1위에게 이미 검증을 받은 네.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애써 이런 부분들을 기술력을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은 검증이 됐다. 좀 글로벌적으로 검증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검증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국내 고객사라든지 혹은 글로벌하게도 뻗어나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의료 AI 산업과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이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한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중소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네. 이런 뭐 자체적인 독보적인 기술력과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자체 생산과 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매출을 이끌어낸다라는 거 정말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대표 이 DR텍의 대표 지금 뭐 안 대표가 그린 청사진에서는 네. 한 파이프라인당 한 제품당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 타이틀로 뭐 DR텍 디텍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런 뭐 송유관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런 뭐 지금 시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도 뭐 각각 이런 제품들마다 연 500억 가량의 매출을 오. 차지하고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표출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매출이 아주 많이 실제로 뭐 대표가 이 디텍터 대표가 그린 청사진으로 흘러간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2천억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네요. 연 매출이 2천억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뭐 연 매출이 895억 정도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의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한 3배가량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자연스럽게 뭐 150억에서 뭐 200억 가량으로도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업을 한번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멀티플의 상향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뭐 지금 현재 3,900원 가량으로 뭐 종가가 형성이 된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디텍터 뭐 지금 현재 DR텍의 주가는 뭐 5만 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 가면 참 좋겠네요. 네, 뭐 충분히 뭐 만 원 앞자리가 바뀌는 것도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타이틀로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진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차세대 의료 AI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시장의 트렌드와도 굉장히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DR텍이 그릴 수 있는 이런 가이던스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DR텍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DR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기업의 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어제 종가는 3,780원에 맞췄는데 앞자리 한 5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개장 이후의 차트상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이 DR텍의 흐름 윤수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에 샵 3989 내용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파스넷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 넷이 당연히 숫자 넷은 아닐 것 같고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기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파스넷 말 그대로 뭐 인터넷 관련된 뭐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촉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파스넷과 이제 뭐 관련된 뭐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전일 오파스넷도 뭐 16% 이상, 뭐 삼성 SDS 같은 기업도 한 2% 이상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동맹에 네. 뭐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오파스넷은 관련주로 그냥 같은 섹터로 좀 엮인 것이냐 이렇게 그러게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파스넷은 지금 이미 실적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찬스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일단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이 하는 역할은 이 기업의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관리 뭐 이런 뭐 전사적인 뭐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그리고 뭐 기업의 이런 뭐 지금 뭐 네트워크 관련된 뭐 유지보수 뭐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은 지금 오파스넷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뭐 IT 관련된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존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의 뭐 피드백이라든지 혹은 뭐 기업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포팅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IT 시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약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파스넷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오파스넷의 고객사를 보게 되시면 네. 뭐 대한민국의 이 소프트웨어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 네트워크 내에서 오파스넷의 고객사로 없는 기업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SK그룹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네요. 우선은 뭐 간략하게만 봐도 통신사, 우리 주요 통신사 3사가 다 이 오파스넷에 관련된 고객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통신 3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뭐 인력들이 지금 오파스넷의 지금 고객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SKT부터 시작해서 KT, 뭐 LG U+부터 OTT 서비스는 뭐 SK 뭐 브로드밴드, 뭐 혹은 뭐 넥슨 그리고 뭐
NC소프트, 뭐 네. 게임도 마찬가지로 넥슨, NC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네. 파이낸스만 보더라도 뭐 금융적인 부분들도 국내 사실 뭐 여기 나온 지금 화면상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네. 이렇게 금융 쪽으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휴대폰에 있는 그런 어플들만 금융 어플들만 보더라도 이 오파스넷의 고객사가 아닌 기업들이 사실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근처에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보이는 은행도 네. 다 이렇게 고객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시작해 오. 뭐 이렇게 뭐 관세청 뭐 이런 네. 모든 뭐 국내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국가기관들도 전부 다 이렇게 속해 있는 뭐 고객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파스넷이 어떤 내용으로 과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지금 오파스넷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 매출이 뭐 이런 유지 보수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자문부터 시작해 이런 용역들, 인력들이 이런 서비스와 이런 서포팅을 해주는데 받는 용역비를 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뭐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뭐 자문 비용, 뭐 유지 보수 관리, 뭐 이런 관리에 대한 뭐 이런 비용들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전문적인 인력들을 배치해서 뭐 이런 뭐 긍정적인 좀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 이 네트워크 기술 담당을 뭐 하는 부분들에 지금 뭐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 현 시대 이 네트워크 인터넷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기업일 수밖에 없다. 매출이 그렇겠죠? 늘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뭐 AI부터 시작해 지금 뭐 이런 글로벌적인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오파스넷의 중요성과 역할은 입지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흐름들을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 영역에 우린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오파스넷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오피스 아니고 오파스넷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뭐 대다수의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신뢰가 쌓여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오파스넷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 영역에서 지금 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저희가 타점은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8월 22일 화요일 오늘 국내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5% 오르면서 2,532포인트까지 단숨에 좀 뛰어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지수는 89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100억 원대 매도로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 300억 정도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현재 86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은 또 신규 상장된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서 현재는 70% 넘는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레이더 전문 테크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LED 장비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레이저셀이 6%, 이오테크닉스는 5.8%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넘어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PCB, 인쇄회로 위기판 관련 종목인 이수페타시스 오늘장 10%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맥신 관련해서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었던 휴비스가 오늘장에서도 16%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반도체가 5%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 12%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GMP 인증을 획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 양시장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의 가격 전략도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디알텍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디알텍 현재 지금 12%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앞서 저희가 어제 종가 3,78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4,2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전문가님께서 기업 설명해 주실 때 시초가 공략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벌써부터 뭐 수익을 챙기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자세한 가격 전략 다코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디알텍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알텍은 뭐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기대해봐도 좋다 했는데 뭐 앞자리가 일단 4로 바뀌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까지 바뀌는 걸 좀 기대해 뭐 봐도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 다코스 2차 상단선 부근 위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충분히 못 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데 충분한 납득이 가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4,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200원대 구간까지는 뭐 매수 가능 밴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디알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전혀 이런 종목들은 더 가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단기적으로 디알텍을 좀 대응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전 고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아봐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이 기업의 가치와 이 기업의 성장이란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빈말로 드린 게 아니라 앞자리가 5,000원까지 바뀌는 앞자리가 바뀌는 2차 목표가를 우리가 잡고 네. 분할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3,750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3,750원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약세의 흐름이 이전 뭐 다코스 하단선까지 3,25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터치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탈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디알텍은 너무 훌륭한 종목이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매수세와 지금 현재 시장에 트렌드와도 굉장히 부합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대응을 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기업의 가치와 실체가 뚜렷한 종목들과 이 향후 성장성이 증명이 된 종목들은 지금 뭐 밸류 가치 더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디알텍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알텍 오늘 벌써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은 시가 공략해보고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상승폭 살짝 줄이면서 8%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한번 장바구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에서 4,200원 사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범위라고 잡아주셨으니까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 이 디알텍의 흐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전략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자, 오파스넷 저희 보안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정말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 강하게 뚫어 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1% 정도 내리면서 16,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럴 때 오늘 장에서 한번 오파스넷 담아봐도 좋을까요? 네, 오파스넷 충분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오파스넷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네. 이런 AI 관련된 뭐 지금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뭐 AI 시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오파스넷과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돌파 영역으로 지금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오파스넷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 지금 우상향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눌리더라도 네. 다시 한 번 더 재상승 흐름과
지금 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분명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이 지금 실제적인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뭐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17,000원 지금 갭 뭐 지금 하락 양봉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갭 하락 양봉 흐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오파스넷 오히려 싸게 저점 매수로 작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7,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6,800원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뭐 단기적으로 15,000원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되 1차 목표가는 짧게 17,500원 구간 좀 1차 목표가를 길게 2차 목표가를 길게 보신다고 하면 18,000원대 구간까지 혹은 뭐 2만원대 구간까지도 바라봐도 무방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오파스넷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파스넷 이렇게 조금 눌릴 때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밀키트 두 종목 모두 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정말 탄탄한 종목들로 선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7,5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앞서 계속 강조해 주셨다시피 이수페타시스 오늘 장 초반부터 갭 띄우고 강하게 출발해서 현재 지금 상승폭 줄인 상태인데도 7% 정도 강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1차 목표가 38,0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수페타시스 한번 핸들링 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중간 점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전일 공개 방송에서도 사실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전일 무료 방송에서도 뭐 이스페타시스 내일 엔비디아와 AI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일 무료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개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윤수림 멘토가 강조했던 종목이 과연 뭐였습니까? 제가 타이틀을 엔비디아라는 타이틀을 제시를 하면서 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돌파한 영역인데 과연 이스페타시스라고 못 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영역에 모멘텀도 엔비디아 AI도 곧 엔비디아인 상황에서 이스페타시스 못 갈 이유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할 텐데 지금 38,000원으로 제시해드렸던 구간들 1차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죠. 지금 구간에서도 뭐 짧게 차익 실현으로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실 분들은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를 뭐 분할로 대응해 보는 것도 전략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뭐 이벤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까지도 한번 보시는 걸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 뭐 투자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좀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만일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이런 뚜렷한 방향성과 갈피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 세밀하게 누구보다 AI에 대해서 누구보다 엔비디아 그리고 AI에 대해서 지금 뭐 밀키트 방송 시작부터 시작해 오늘까지도 AI에 대해서 가장 한치의 변화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윤수리 멘토 입장에서 이 뚜렷한 갈피의 방향성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고 무료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그 안 보이던 길도 이렇게 트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오늘 뭐 제가 밀키트 공략으로 추천을 드렸던 밀키트 공략으로 분석을 드렸던 뭐 DR텍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 보면서 오늘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DR텍 분석 마치도록 하면서 일단은 DR텍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 이전 고점 돌파를 했죠. 뭐 요즘 뭐 말하는 대로입니다. 네. 네. DR텍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네.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들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아주 많이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자리가 바뀌는 게 전혀 터무니없게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죠. 뭐 장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세밀하게 이야기 드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세밀하게 투자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 우리 디알텍과 오파스넥 그리고 어제 알려드렸었던 이수페타시스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종목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알려드린 디알텍 벌써부터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이제 마무리해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후의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계속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1분 30초가량 남았는데 QR코드 스캔 혹은 문자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었죠. 디알텍 오늘 장 초반부터 벌써부터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보안 관련주로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기술력이 탄탄한 오파스넷을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